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가난한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겠죠. 가난해도 나와 잘 통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아도 인성이 바닥인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는 형편이 되면 친구끼리 돕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마음 넉넉한 분도 있겠죠.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은 노후의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의 가난한 친구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족함보다 마음이 더 가난한 사람이 많죠.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지 않나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서 세상 모든 것에 부정적입니다. 좋은 말을 해도 꼬아서 듣고 안 되는 건 모두 남 탓을 하죠. 자신보다 남 얘기하길 좋아하고 그것도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깊이 대상이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이런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은 아무런 걱정 없던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떤 친구는 곁에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친구로 인해 내 소중한 가족까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좁아지는 인간관계로 인해 고민이 되셨던 분들께 도움되는 삶의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63세 이용남 씨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만나기가 부담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죠. 이 친구와 만나면 이상하게 기운 빠지고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합니다. 만나면 다른 사람의 험담만 늘어놓고는 해서 듣기 싫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다가 집에 돌아오면 마음에 찝찝함만 가득 남곤 하죠. 하지만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오래된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는 이런 친구는 만나지 말라고 과감하게 조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후에 만나면 독이 되는 친구. 첫 번째,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 물론 가까운 친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잦을수록 점점 친구가 꺼려지고 만나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내 상황과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해서 무리한 부탁을 지속적으로 해온다면 그건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라서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만나서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진정한 친구가 되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연락이 뜸하다가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죠. 아주 당당하게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연락이 오는 이유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경조사에 오라거나 자기 부탁할 것이 있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도와주면 바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면 다시 연락이 오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탁할 때만 만나는 사람 또는 만나면 부탁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지 그것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의 부탁은 물론 들어줄 수 있죠. 하지만 무리한 부탁을 계속하는 것은 친구를 힘들게 하는 이기적이고 철없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탁일지라도 상대의 부탁에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죠. 아무리 가벼운 부탁일지라도 부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힘들게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괴로움을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힘을 주는 좋은 사람에게 쓸 시간과 에너지도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천천히 거리를 둬보세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사람에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에 만나면 독이 되는 친구. 두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가난한 사람의 78%는 부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가난으로 연결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한계 짓고 행동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관대합니다. 우리의 뇌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뉴스에서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될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하는 노드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맞는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뇌에서는 실제로 맞는 것과 같은 반응을 한다고 하죠. 여러 실험을 통해 우리의 뇌는 하나의 사건을 접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겪은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이유를 남 탓을 합니다. 어릴 적 부모와 환경 탓을 하며 원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불평불만으로 살아가죠. 이렇게 가난한 친구의 어려움과 고민, 불평불만을 지속해서 듣는 것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되어 무의식적으로 뇌에 영향을 주게 되죠.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부정과 불안은 나의 뇌를 쪼그라들게 만들어 스트레스와 긴장을 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점점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죠. 노후는 자신의 안락하고 안정된 삶과 정신적으로도 편안한 삶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친구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당연히 공유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속해서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그 친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무기력감까지 느끼며 힘든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늘 돈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고, 친구의 질병이나 힘든 가족 문제에 깊이 공감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엄습해오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친구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따로 받는 것도 올바른 판단입니다. 노후 정서적 안정감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노후에 만나면 독이 되는 친구. 세 번째, 나쁜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 여러분 거울 유런 이론을 아시나요? 이탈리아 파르마대 생리학연구소의 신경생리학자 자코모 리졸라티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자주 만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울 유런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을 따라한다는 이론인데요. 이처럼 주변인의 모습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습관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심리학자 일레인 해트필드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서 보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표정과 몸짓, 심지어 어조까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를 자주 만나면 성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 가난한 사람과 자주 만나면 가난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있죠.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쉽게 친해질 수밖에 없고 가깝게 지내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어른들이 어릴 때 친구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생각, 즉 정신 상태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이입하는 동물이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느낍니다. 상대의 기분이 최악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는 나도 모르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성공하지 못했고 성공 의지가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변에서 기운이 없고 맥 빠지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부정적 에너지에 전염되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날마다 눈 뜨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 중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30년 지기 친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쌓아 올린 시간과 추억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에 투자한 시간이 막대해 나쁜 영향을 받는데도 손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즐거운 생각만 하고 살아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과거의 시간과 추억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죠. 이제 우리 인생에서 나쁜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부정적 생각만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에 만나면 독이 되는 친구 4번째, 역지사지를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일찍 결혼한 친구, 50대가 되어도 결혼을 안 한 친구, 또 갔다 온 친구, 갔다 와서 새로 간 친구, 그리고 자식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사업하는 친구, 직장을 잃은 친구,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나게 되고 각자 처한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경우 삶이 피폐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기도 하련만 그렇지 못한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칭찬과 응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흠을 잡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떻게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성공을 운이나 뒷배경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그 사람의 노력은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거나 자식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잘 되었다고 자랑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부정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 집은 겉으로 좋게 보일 뿐 실제로 안 좋다더라 라던가. 그 학교는 요즘 별로라던데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구는 마치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워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별일 아닌 것들도 항상 좋지 않은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의 경제나 변하는 사회, 계획, 바라는 꿈, 취미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 없고 누가 이혼했네, 누구는 암에 걸렸네, 누군 저 세상 갔네 대화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나 자신까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릿속을 채우게 되죠. 그리고 나는 어느새 그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을 점점 더 가난 속으로 밀어넣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가난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은 악하게 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 물질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악하게 변할 일이 없지만 마음마저 가난한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상대방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를 멀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노후에 만나면 독이 되는 친구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만나면 독이 되는 친구. 첫 번째,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 두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세 번째, 나쁜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 네 번째, 역지사지를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우리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환경에 많은 사람이 있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전부, 마음마저 가난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람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처한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성향이 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젊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몸도 힘든데 마음마저 괴롭게 지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삶을 보내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83세 이명순 할머니는 인간관계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전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인연이 아니고 가끔 만나는 친구에게도 속 깊은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든 지난날 과거사나 남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 감정 낭비일 뿐입니다. 그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집안에 오래된 물건들 정리나 하세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겁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